조금 정신없는 상태에서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주부터 디덕션이라는 제목을 깔아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 내용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일단 살펴봤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C 선언, 특히 데클러레이터 부분 읽는 방법 해가지고 세 가지 규칙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그 다음에 가까운 거 먼저,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둘 다 붙어 있다라면 그것들 중에서는 오른쪽 걸 먼저 읽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세 가지 규칙을 같이 확인을 해봤고, 그거에 입각해서 뭔가 복잡한 기호들 잔뜩 붙어있는 그런 선언들을 뭐를 먼저 읽냐 등등을 우리가 논의를 살짝 해보고 넘어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deduction이라는 단어, deduce라는 행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짚어놓고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놓고 다음 주에는 조금은 우리가 중요하긴 한데 지금 시점에 우리가 다뤄봄직한데 약간 번외에 해당하는 얘기 한 덩어리를 추가로 다루고, 다다음 주 15주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마 시험 기간일 거잖아요. 본인들 본 전공들 신경 쓰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다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난 한 학기 동안 했던 내용들 살짝 요약해서 같이 한번 구경해보는,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일단은 다다음 주 15주차는 우리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하도록 할게요. 16주차에 뭐 시험 보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렇게 일단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시험 공부하셔도 되고 등등 자유롭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출제했던 과제 마감이 제 기억이 맞다면 다음 주 화요일 밤까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려워하는 친구가 좀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한 주 연장을 해서 14주차 다음 주 화요일 밤까지가 아닌 15주차 화요일 밤까지와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하면 우리 이번 연도의 종말을 그럴싸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디덕션 두 번째 시간이고, 제가 지금 노트북 마이크를 써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 들어갈지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C 컴파일러의 디덕션 규칙들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자, 우리가 직접 선언을 적어가지고 도입해둔 이름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서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건 곧 그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는 걸 의미합니다. 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본론 내용이 지금 .c 파일 예시 코드들 안에 지금 주석으로 잔뜩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거에 들어가기 위한 인트로 내용들을 간단한 예시 몇 개 섞어가지고 슬라이드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게 한 30장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전반부에 주파를 하고 적당히 중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그 이후 시점에 예시 코드 들여다보는 식으로 오늘 일정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예시 슬라이드 인트로 부분 구경하는 와중에 제가 이거를 매 시즌마다 빼야지 마음 먹다가 아마 이번에도 분명히 중간에 한두 번 튀어나왔을 겁니다. 이전에 살짝 나왔던 void라는 이름의 스페시파이어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오늘 슬라이드를 투자해서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서 갑자기 막 불완전한 형식과 같은 표현이 오류 코드라든가 슬라이드에서라든가 등장하긴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간단한 예시 슬라이드라고 적혀있긴 한데 오늘 또다시 디스어셈블리 내용을 구경하는 타이밍이 올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거기다 별표 쳐놨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C 컴파일러의 디덕션 규칙들 내지는 우리가 이전에 뭐 직관에 입각해서 사용해 왔었던, 또는 여러분 파이썬 수업 시간에 구경해 봤었던 느낌대로 써왔던 몇 가지 C 동네 연산자들의 실질적인 의미들을 짚어보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파악을 해두면 내가 나중에 이런 용도로 내 C 프로그램 안에서 저런 이름들을 사용할 예정이니까 지금 선언을 이런 식으로 적어두면 되겠구나와 같은 느낌으로 전반적인 내 프로그램의 C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전보다는 좀 더 자유도 높게, 그리고 또한 내가 생각한 그대로 C 컴파일러가 알아먹고 내가 계획했던 그대로 나중에 동작하게끔 그 친구가 컴파일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을 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가는 게 목표고, 그래서 오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9월부터 지금 약 2달 정도를 지금
소모를 한 거란 말이에요. 9월, 10월, 11월 석 달을 지금 소모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어쩌면 여러분 파이썬 수업,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수업 처음 시작하고 이런저런 내용들 구경해 왔었던 것들이 오늘 예시 코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납득하고 이런 것까지 있으면 C로 엔간한 거 다 만들 수 있겠구만 그와 같이 뭔가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나 자신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준비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들 만큼 강렬한 친구들이 이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 볼 거잖아요. 요번 시즌 기말고사에서도 배점 측면에서 여기에 무게감을 조금 실어가지고 출제를 할 예정이니까 오늘 아마 7개의 예시코드를 다 구경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면 우리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이전 수업 내용들 한번 구경해 놓고 오시면 슬슬 다시 납득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일단 인생에 한 번만 해두면 되는 어떤 산 꼭대기 한번 도달해 보는 거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고 다음 주 내지 종강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추가로 원한다라면 예를 들면 C++나 자바를 다루는 수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더 이론 측면에서 이 동네 일종의 불문율 내지는 수거들을 배우는 뭐 자료구조 내지 알고리즘이라는 수업이라든가 등등을 여러분이 별 무리 없이 그러니까 손가락 눌러가면서 키보드 치는 측면에 있어서는 별 어려움 없이 걔네들을 접해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고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코드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새로운 이름 3개를 도입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넘버, 하나는 rate, 하나는 main입니다. 그래서 넘버랑 rate는 둘 다 변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넘버는 int 값 하나 담을 수 있는 int 변수 이름이고 rate는 더블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더블 변수 이름이고 얘는 그리고 이니셜라이저를 붙여놨어요. 처음에 1.5를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 실행 시작하면 더하기 덧셈을 먼저 한 다음에 덧셈 결과를 넘버 자리에 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rate에 1.5를 담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rate 더하기 1.5는 결국은 1.5 더하기 1.5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좌항도 우항도 둘 다 더블 형식이기 때문에 얘는 계산하면 더블값 3.0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넘버 자리에다 지금 담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요 는수식 계산이 끝나는 시점에 int 변수 넘버 자리에는 얼마가 들어있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 복붙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는데 자, 봐봐요. rate 지금 보시다시피 더블 한 칸은 8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int 한 칸은 우리 늘 봐왔던 4바이트짜리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rate 더하기 1.5 하면 8바이트짜리 3.0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넘버 자리에다 담겠다와 같이 는수식을 적어놨습니다. 지금 이 는수식은 좌항은 int 형식이고 우항은 더블 형식인 거예요. 아무튼 지금 빨간 줄 끊지 않는 걸 봐서는 컴파일 오류가 난다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실제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저 문장을 실행한 이후 시점에 과연 int 변수 넘버 자리에는 얼마가 담겨 있을 거냐를 지금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얼마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5 더하기 1.5 하면 3.0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걸 한번 조사식으로 구경을 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구경해 보시면, 자, 저만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버는 rate 더하기 1.5 해놨고, 여기서 F10을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이 문장의 실행이 끝났어요. 는수식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사식 적고, 넘버하고 엔터 치면, 이 수식의 형식은 int 형식입니다. 라고 하고, int 값 3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int 변수 자리에다가 더블 값 3.0을 담아줘와 같이 전체 큰 수식을 적어놨는데, 그걸 계산한 이후 시점에 보니까 넘버 자리에는 int 값 3이 담겨 있었다. 3.0에 대한 int 형식 값 3이 담겨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게 8바이트 값을 4바이트 자리에 담는다 막 그런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는 오른쪽에 계산했더니 3.0 나왔고 소수점 달린 숫자가 나왔고 그거를 지금 넘버 자리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하나 담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담아줘와 같이 적어놨기 때문에
int 형식 3이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이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요 는수식은 C 컴파일러에 의해서 어떻게 컴파일이 돼 있을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바로 이 친구를 디버깅을 시작한 다음에 그래요. 잠깐만요. 이거 커다란 숫자 나오면 보기 좀 애매하니까 살짝 x86으로 바꾼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전반부에 디스어셈블리 봤던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당시에 막 move, 뭐 add, 그 다음에 뭐 cmp, 뭐 jump 어쩌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아무튼 간에 그 add, move 같은 것들을 써서 덧셈식이라든가 요 는수식 같은 것들을 컴파일하는 양상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EAX라는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놓고 본다면 얘도 지금 뭔가 결국은 add, 덧셈을 한번 하고 그 결과를 넘버 자리에다가 옮겨 담는, 그래서 move를 맨 나중에 한번 할 것이다 같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디스어셈블리를 까봐도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봐봐요. 지금 이 문장에 대해서 4개의 명령어를 써서 컴파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move sd, add sd,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명령어 이름이에요. cvttsd 숫자 2, si라는 이름의 되게 괴팍하게 생긴 이름의 명령어 하나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있는 익숙한 move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목조목 생각해 본다면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전에 자주 구경해 본 적이 있으니까 바로 읽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move 옮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옮길 거냐? 이거 뭐 dword ptr 요거 지금 여러분 기억나겠죠?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다가 담겠다입니다. 거기다 뭘 담을 거냐? EAX 레지스터에 담겨 있는 값을 담겠대요. 그리고 요걸 가장 마지막에 실행한다라는 건 아마도 지금 덧셈의 결과가 EAX에 담겨 있는 채로 이 move 명령어를 실행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여러분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도 3이 담겨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넘버 자리에 최종적으로 3을 담고 이 문장의 실행이 끝난다라고 우리가 거기까지 예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은 대체 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덧셈식은 지금 weight 더하기 1.5를 하는 거예요. 1.5는 리터럴입니다. 그 다음에 weight는 지금 더블 변수 이름이에요. 따라서 이 위에 적혀 있는 것도 지금 명령어가 sd라는 뭔가 전미사가 붙어 있기는 한데 아무튼 move sd 일단 move를 한다 치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xmm0이라는 데다가 담겠대요. 뭘 담을 거냐? 잘은 모르겠는데 메모리 위 weight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담겠다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그 weight 자리에서 8바이트만큼 숫자를 가져와 갖고 xmm0이라는 데다가 담는다 같이 지금 적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더블 값 하나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add를 하고 있는데 요 인텔 CPU가 쓰는 요 동네 명령어 동네에서는 더하기 add라고 적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더하기 는 수식인 것처럼 그러니까 좌항이랑 우항이랑 더해서 좌항 자리에 담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수행했던 것 같으니까 보면 xmm0에 담겨 있는 값이랑 그 다음에 메모리 위 어딘가에 있는 값을 들고 와가지고 덧셈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xmm0에다가 담겠다 같이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직관만 가지고 그 정도로 납득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잘 모르겠는데 EAX에다가 xmm0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담는다 같은 느낌의 명령어가 중간에 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EAX에 뭔가를 담고 그 EAX에 담겨 있는 거를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최종적으로 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컴파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도 기반할 때는 디스어셈블리 여러분이 직접 펜으로 적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그거를 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적으시는 건 자유인데 그걸 당신들한테 요구를 하는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뭐 중간고사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 친구 이런 느낌으로 컴파일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더블 덧셈식 weight 더하기 1.5 같은 경우는 적절한 더블용 move
더블 버전 add를 써서 지금 컴파일 돼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펜을 좀 가져올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뭐 파이썬이든 C든 마찬가지로 그냥 숫자 하나 담았다가 꺼내서 씁시다 하면 보편적으로 이제 컴퓨터쟁이들은 int 값을 다룬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 int 형식 자체가 컴퓨터가 다루기 가장 편한 크기를 갖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하나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컴퓨터쟁이들은 그냥 숫자 하면 int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뭔가를 다룰 때는 이제 예를 들면 더블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이제 생각한다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중학교 영어 단어 move, add, sub 이런 식으로 명령어 이름이 적혀 있다라면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들을 다루기 위한 명령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지금 보시는 move sd라든가 add sd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d가 더블을 의미합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C 동네의 기본 형식 4가지가 마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차 형식, int 형식, 플롯 형식, 더블 형식 이렇게 4가지 마련되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맨 처음에 나왔던 1970년대부터 이미 그 소수점 달린 숫자들을 다룬다. 라면 보통은 플롯 형식, 걔는 4바이트짜리예요. 4바이트짜리 플롯 형식을 쓰는 때보다는 8바이트짜리 더블 형식을 쓰는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리터럴 적을 때 1.5까지만 적어두면은 걔는 더블 형식 리터럴이 됩니다. 계산하면 더블 값 1.5가 나오는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굳이 계산하면 플롯 형식 값, 4바이트짜리 플롯 형식 값이 나오는 리터럴 적고 싶다라면 1.5까지 적고 전미사 f를 붙여가지고 꾸며둘 필요가 있다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고 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rate가 더블 형식 변수 이름이고 그다음에 우항도 더블 형식 리터럴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더블 덧셈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rate에서 더블 값 하나 가져와서 그거랑 1.5랑 같이 더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데이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d가 붙은 이유가 더블 값을 다루는, 더블 값을 가져온다, 더블 값 2개를 더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작동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이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인텔 CPU를 쓰냐 아니면 여러분 맥북이라든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다른 회사 거 CPU를 쓰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인텔 동네는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플롯 형식 move, 플롯 형식 add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move sf가 아닌 move ss 같은 느낌으로 명령어 이름을 가져가는 편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싱글의 약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거는 아닌데 자 봐봐요. 우리 전반부 때 즉시값과 관련한 얘기를 했잖아요. 넘버에 3을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적어놨을 때 또는 2 더하기 3을 담는다 같이 적어놨을 때 그 리터럴 3을 계산한 결과값 인트값 3 좀 더 정밀하게는 03000000 같은 것들이 그 명령어 안에 4바이트가 통째로 내장되어 있는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장시켜둬도 상관없었던 이유는 그 수식은 상수 수식이고 언제 그 수식을 계산하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계산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올 거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 미리 계산해서 명령어는 내장시켜두는 게 가능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모리를 한번 덜 방문해도 된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더블값 1.5를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도 역시나 상수 수식이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얘는 더블 형식 수식이에요. 따라서 이 1.5에 대한 즉시값을 우리가 다룬다라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8바이트를 명령 안에 우겨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add 명령어는 지금 보시면 전체 크기가 8바이트밖에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 명령 안에는 지금 즉시값 1.5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지금 보시면 mmword ptr 해가지고 뭔가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리터럴 1.5를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어딘가에 본인이 지 맘대로 이 더블값 1.5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더블 한 칸을 별도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로 기록을 해뒀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게 정확히 어딘지 우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적절한 위치에다가 미리 1.5를 담아두고 이 add sd 명령어는 미리 컴파일러가 준비해둔 1.5가 담겨있는 그 자리에서 1.5를 들고 와서 XMM0 값이랑 같이 더해가지고 XMM0 자리에 다시 담는 느낌으로 지금
작업을 수행하도록 컴파일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 C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더블값 1.5는 메모리 위에 본인만의 칸에 담겨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 더블값 1.5에 대한 어드레스 옵을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L밸류랑 관련한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인트값 3, 그러니까 리터럴 3 같은 것들은 L밸류 수식이 아니다. 왜냐면 그런 친구들은 보통은 이제 그 명령 안에 직시값으로 내장돼 있을 거기 때문이다. 같이 우리가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1.5 같은 경우는 명령 안에 내장시켜 두진 않았어요. 왜냐? 이 친구 크기가 8바이트나 되기 때문에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 값을 아무튼 add할 때 써야 되기는 하니까 C 컴파일러가 본인이 마음대로 한 칸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미리 1.5를 담아두고 스타트하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1.5가 예를 들면 L밸류 수식이다와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거는 살짝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런타임에 요 더블값 1.5 지금 덧셈 할 때 엄청 중요한 그 숫자는 메모리 위에 본인만의 칸에 담겨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코드 적는 시점에 요 1.5 세 글자짜리 지금 우리의 .c 파일에 적혀 있는 그 친구가 나중에 런타임에 본인만의 칸을 갖는다 하더라도 요 세 글자짜리 수식이 L밸류 수식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선을 그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앰퍼샌드 1.5라든가 이런 거 적으면 즉시 빨간 줄을 끊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저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8바이트 우겨넣으면 자 봐봐요. 지금 이미 이 add sd 명령어는 8바이트짜리 명령어입니다. 여기다가 8바이트를 더 집어넣으면 명령어 하나 크기가 16바이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그건 너무 낭비가 심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놨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까지 대충 구경해 봤다라면 이 XMM0이라는 친구가 지금 여기저기서 자주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아마도 EAX랑 비슷한 느낌의 레지스터의 이름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일단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SD라는 두 글자가 move랑 add랑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가운데 껴있는 저 엄청 길다란 이름 CVT TSD 2SI 명령어 안에도 지금 SD가 지금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두 명령어를 실행하면 XMM0 레지스터에는 더블값 3.0이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명령어는 int값 3을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담는 명령어입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는 요 가운데 껴있는 이 친구가 뭘 하는 명령어인지를 살짝 상상을 해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move 명령어는 는 수식에 대한 컴파일 결과고, 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 입장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편하게 다룰 수 있는 int 형식 값 내지는 int 한 칸을 다룰 수 있는 명령어로서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껴있는 명령어 요 cvttsd2si 라는 명령어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요것만 놓고 생각해보면 SD2SI라고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SD2SI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의 D가 아마도 더블의 약자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의 I는 아마도 int의 약자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왼쪽에 있는 CVT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CVT 뭐의 약자입니까? 이제 그 무단 변속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에. 뭐 그런 거 생각날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이 친구 요약하면 이런 느낌의 작업을 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CVT, 그러니까 Convert with Truncation Scala Double to Scala Int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VT는 Convert의 약자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껴있는 T는 Truncation. 달리 말하면 여러분 그 컴퓨터 동네에서 이제 그 올림, 반올림, 버림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이제 버림은 이제 보통 여러분 플로어라는 단어로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엑셀에도 있고 파이썬 동네에도 있는. 그 다음에 그에 반대되는 올림은 뭐라고 부릅니까? 플로어 바닥이잖아요. 바닥의 반대.
그 이제 여러분 그 뽑기 게임 같은 거 보면 천장을 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셀링이라고 보통 발음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걔가 이제 올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 어딘가에서 반올림한다와 같은 것들이 이제 라운드와 같은 이름을 써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수의 명칭으로서 활용한다든가 등등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트렁케이션, 버림을 하는 친구예요. 달리 말하면 이 친구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손에 3.5를 들고 있고 이 명령어를 써서 EAX에다가 int 값을 담는다라고 하면 3.5에 대한 int 형식 값을 3을 만들어서 준다 봐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버전이 있고 올리는 버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반올림을 하는 버전도 있을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선 지금 버림을 선택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S가 지금 스칼라의 약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칼라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이제 우리 여러분 컴퓨터 만약에 부전공이라든가 그런 거 이상을 삼을 거면은 이제 선형대수라는 과목을 어쩌면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전공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동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그 초중고 수학 시간에 벡터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벡터가 뭡니까? 말 그대로 뭔가 내가 지금 다루려는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숫자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X 성분, Y 성분, G 성분 세 개를 하나의 세트로 그래서 3D 벡터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다룰 수가 있다라든가 와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숫자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의미, 하나의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 다루거나 할 때 그 덩어리 하나를 벡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걔네들을 봐봐요. 숫자 3개를 A, B, C 또는 X, Y, Z 같은 느낌으로 다루면 얘가 이제 벡터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한 차원 더 넓혀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다루면 얘는 이제 여러분 이전에 이미 구경해 봤을 수 있는 행렬 내지는 매트릭스라고 부를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얘네들은 좀 더 규모 관점에서 큰 애들이고 그런 애들이 아닌 그냥 숫자 하나가 곧 독립적인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가 얘네들에 대비되는 스칼라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달리 말하면 여기 지금 적혀있는 move sd, add sd 명령어는 사실 더블값을 다루는 더블값을 덧셈을 하는 명령어까지만 하면 좀 부족한 거예요. s가 달려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더블값 하나를 들어서 더블칸 하나에다가 옮긴다. add sd도 비슷한 느낌으로 더블값 왼손 오른손에 하나씩 쥐고 덧셈을 수행하는 친구다. 와 같은 식으로 명명이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코드를 잘 짜둔다면 C 컴파일러가 일을 조금 열심히 해둔다라면 어떤 명령어는 더블값을 3개, 왼손에 3개, 오른손에 3개를 두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2개를 들고 얘네 각각에 대해서 덧셈을 수행한다라든가 곱셈을 수행한다라든가 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는 그런 좀 더 한 방에 많은 일을 해주는 그런 명령어들도 지금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쓰고 있는 CPU들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스칼라 버전들만 이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봐봐요. 요즘 막 뭐 인공지능 뭐 그 LLM이니 뭐 그런 얘기, 강화학습이니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서 다루는 숫자들, 걔네 그런 동네에서는 인트값 하나, 더블값 하나만 다루는 상황보다는 그런 숫자들이 예를 들면 1024개가 모여있는 덩어리 하나 또는 1024 곱하기 1024 얘는 좀 너무 크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정도로 숫자들이 많이 있는 덩어리째로 내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형대수라는 과목에서도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전제하고 예를 들면 뭐 왼쪽 오른쪽에 뭐 역행렬을 붙인다라든가 등등을 해가면서 그 포뮬러 자체를 살짝 변환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적절한 의미를 갖는 새로운 벡터, 예를 들면 뭐 아이겐밸류니 아이겐벡터라든가 아무튼 각각의 성분들 랭크를 잰다라든가 디터미넌트를 구한다라든가 같은 여러 가지 연산들이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고 걔네들이 예를 들면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내지는 예를 들면 뭔가 큰 숫자들에 대한 걔네들의 모든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또는 어느 정도 내용들이 각각 반영돼 있는 숫자 내지는 숫자들을 뽑기 위해 유용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컴퓨터쟁이들 1학년 내지 2학년 정도에 배우도록 포지셔닝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선 이제 요 S 스칼라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 명령어를 써가지고 컴파일을 해놓고 우리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일단은 왼손 오른손에 줄줄이 굴비두릅처럼 이렇게 값들을 준비해놨다가 준비 땡 하면 얘네들을 열심히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 다 나왔다라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그 결과를 나중에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나눠서 우리가 쓸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즘 이제 봐봐요. 얼마 전에 깐부치킨 있잖아요. 그죠? 한 분 오셔가지고 이제 러브샷하고 맥주 마시고 치킨 먹고 그러셨잖아요. 아무튼 그분이 다니시는 회사가 요즘 뭐 주식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동네에서 파는 소위 말하는 그래픽 카드라는 친구는 요 스칼라 내지는 이런 식으로 벡터 단위로 더하기 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는 아예 이거보다 한 차원 더 나간 매트릭스 단위로 곱셈을 쫙 해준다라든가 같은 더 한 방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CPU가 아닌 별도의 칩을 여러분이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내 컴퓨터에다 설치를 하고 CPU도 일시키고 그래픽카드도 일시키고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내 모니터 화면에 출력을 시킨다라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파는 그 그래픽카드라는 친구가 지금 사회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지금 인정받고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막 또 봤습니까 여러분? 요즘 램 값이 금 값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요동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기가 좀 애매하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를 전제하는 클래식한 프로그래밍의 영역에 있기는 한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두 단계 정도 나가면 그런 21세기 신제품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동등한 작업을 한 큐에 처리하는 그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편린이 지금 여기 적혀있는 S에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거기 담겨있는 값을 꺼내서 덧셈을 한번 하고 그 결과를 어떤 변수 자리 한 칸에다가 담는다라든가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S가 붙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중간에 있는 친구는 지금 우리가 구경해 봤었던 그 작업 더블값 3.0에 대한 인트값 3을 구해서 버림을 통해서 구해가지고 EAX 레지스터에 담아주는 명령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지금 중간에 껴있는 걸 여러분 구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 코드는 제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 올려둔 그 코드는 이런 느낌으로 디덕션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덧셈식 계산 결과값에 대한 인트 값을 구해서 그걸 최종적으로 넘버에 담아라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느낌으로 적어둔 거를 캐스팅 연산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스트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있잖아요. 이제 드라마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영화 다 보면 스탬롤이 올라오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캐스트 해가지고 어떤 뭐 남자 주인공 누구누구 역할을 어떤 배우분이 맡았다와 같은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쫙 올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감독님 이름 불러주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캐스팅 또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또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이제 포스코라든가 그런 견학을 갔다 온 친구들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캐스트 한다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틀 하나를 가운데다 놔둔 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쫙 입힌다라든가 해서 그 주변을 둘러싼다든가 해가지고 내가 원래 원했던 형태를 갖는 내부든 외부든 형태를 갖는 뭔가를 최종적으로 굳혀서 뽑아내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캐스팅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꽉 같은 그런 느낌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배우분들 캐스팅하는 것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 배우분 인간을 모셔놓은 다음에 그 머리 위에다 뭐 삿갓을 씌운다라든가 아니면 뭐 옷을 더 입힌다라든가 해서 우리가 지금 찍으려고 하는 요 판타지 세계, 가상 세계 안에 있는 캐릭터 한 명으로서 분장을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비슷한 캐스트를 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친구를 적으려면 여러분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괄호로 묶고 그 괄호 안에다가 내가 지금 어떤 형식 수식이 나왔으면 좋겠냐 최종 계산 결과값이 무슨 형식 값이 나왔으면 좋겠냐를
중간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다가 int 세 글자를 적어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난 최종적으로 얘 계산하면 int 값이 나왔으면 좋겠어와 같은 소망을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여러분 파이썬에서 이미 써본 적 있는 그런 느낌이라 보셔도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봐봐요. 내가 지금 weight는 1.5다 칩시다. 그럼 weight 더하기 1.5 하면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3.0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저 덧셈 결과에 대한 int 형식 값을 얻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int하고 괄호 열고 weight 더하기 1.5 괄호 닫고 하면 int 값 3이 나오는 걸 자주 목격해 보셨을 겁니다. 보통 얘는 하지 않고 대신에 str, int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할 때 여러분이 이 짓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얘도 지금 만약에 요 왼쪽에 int 3개를 적지 않았다라면 3.0이 떴을 겁니다.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 이거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얻고 싶어 하면 여러분이 그 내 소망을 나타내는 형식 이름, 지금 같은 경우는 int를 적고 그 친구들이 요 친구의 오른쪽에 붙는 요 연산자의 내용물이 되게끔 그런 느낌으로 적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캐스팅 연산자도 단락 연산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도 어떤 주인공 왼쪽에 붙여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int 괄호 열고 닫고 캐스팅 연산자를 덧셈식에다 부착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 더하기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단항 연산자한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덧셈식을 괄호로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놓고 그 왼쪽에 캐스팅 연산자를 붙였다라 봐주시면 돼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조금 슬프게도 C 동네는 파이썬이랑 다르게 C 동네는 여러분이 수식을 적는 동안 형식 이름이라든가 등등을 적어야 할 때 그걸 맨 땅에서 그냥 적는 거는 막혀 있어요. 대신에 여간에서는 여러분이 내가 적어놓은 내용을 괄호로 감싸두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요. C 동네에서는 파이썬이랑 다르게 얘가 지금 뭐랑 동일하냐? 지금 제가 얘기하기로는 이거랑 지금 동등하게 컴파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더라도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저 덧셈식 계산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넘버 자리에 담도록 컴파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요 int 괄호 열고 닫고와 적혀있는 캐스팅 연산자에 괄호를 안 적는 게 막혀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이거 는 수식의 우항자리이기 때문에 수식을 적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렇게 맨 땅에서 int, float, double과 같은 형식 이름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는 방법이 일단 최소한 7, 80년대 C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인트로 스타트하는 건 절대로 수식이 될 수 없어 해서 즉시 빨간 줄을 끊는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괄호를 쳐서 묶도록 지금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좀 불편한 점이긴 한데 자, 우리 지금 봐봐요. 어드레스 옵이랑 사이즈 옵, 밸류 오브 같은 거 전반부 때 나왔었고 중간고사 문제로도 나왔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이즈 옵, 넘버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답을 적어야 할 때 몇몇 친구들이 마치 요 사이즈 옵이 함수 이름인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적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게 적으셨어도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왜냐? 얘는 지금 봐봐요. 사이즈 옵 한 다음에 오른쪽에 수식을 적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식을 괄호를 안 치고 적으시든 그다음에 계란을 괄호로 묶든 얘는 결국은 int 형식 수식인 거잖아요. 괄호를 치든 안 치든. 그렇기 때문에 얘 계산하면 지금 제가 x86이기 때문에 4바이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똑같이 얘기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괄호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사이즈 옵 할 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형식 한 칸의 크기 내지는 어떤 형식 값 하나의 크기를 내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 형식 수식을 적을 수가 없는 타이밍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 사이즈 옵 연산자를 쓸 때 이런 느낌으로 적는 거를 지원을 해요. 얘는 이제 C 컴파일러도 이미 알고 있는 int 형식 그 자체, int 형식 한 칸에 대한
사이즈업이 얼마냐를 우리가 수식을 적지 않고 내가 원하는 형식을 직접 제시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로서는 똑같이 4바이트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더블이라고 적으면 얘는 8바이트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더블 3칸짜리 배열은 사이즈업 하면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뭐 24바이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이즈업 연산자잖아요. 이 전체가 하나의 수식입니다. 숫자 하나 나오는 수식이에요. 상수 수식이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괄호를 안 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C에서는. 왜냐? 수식을 적을 때 맨 땅에서 갑자기 형식 이름이 튀어나오는 게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자, 봐봐요. 이게 어디서 불편하냐? 예를 들면 A 같은 게 적혀있다 칩시다. 이 A는 주변 문맥에 따라서 선언이 어떻게 적혀있냐 등등에 따라서 이 A는 변수 이름일 수도 있고 배열 이름일 수도 있고 함수 이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 생각하는 걸로도 70년대 C 컴파일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선택지를 하나를 더 추가해버린다? 이 A가 예를 들면 함수 이름, 변수 이름, 배열 이름, 포인터 변수 이름이 아니라 심지어 형식 이름일 수도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C 컴파일러한테 컴파일해줘와 같이 부탁하면 당시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C 컴파일러 1970년대에 만드시던 분들이 이건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야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중에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형식 이름을 직접 중간에 내가 꺼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괄호로 묶어야만 하도록 이런 느낌으로 묶어야만 형식 이름이 섞여 있는 수식을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적절하게 문법을 마련을 해두셨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보시는 요 캐스팅 연산자도 마치 파이썬처럼 이렇게 적어도 지금 전혀 의미 관점에서 복잡하다든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마련하셔도 됐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인간한테 괄호 닫고를 꼭 붙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당시 컴퓨터, 1970년대 컴퓨터가 저런 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모든 각각의 이름들 같은 거 컴파일할 때 다루기에는 무게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예 양분을 해가지고 변수 이름, 배열 이름 그런 선언으로 도입하는 이름이랑 인트, 플롯, 더블 이런 애들이랑을 아예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다루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고 그 C의 확장판 내지는 스피노프라고 말할 수 있는 C++는 이게 허용이 다시 됩니다. C++ 맨 처음 나온 1980년대는 좀 사정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C++ 컴파일러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게 마련이 돼 있고 보통 그런 식으로 적는 거를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그건 그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요 괄호 안에다가 그냥 형식 이름만 적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우리 지난주에 조사식 탭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수식 하나 적고 그 수식의 형식이 뭔지 물어봤을 때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막 이상한 거 많이 보여줬잖아요. 인트 별 형식입니다. 인트 대괄호 3 형식입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그 조사식 탭에서 볼 수 있는 형식들 중에 몇몇을 이 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적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 보시는 얘 같은 것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이즈업 한 다음에 인트 입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다시 x64로 돌아갈게요. 자, 요거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게 몇 바이트라고 뜨겠습니까? 이 형식은 무슨 형식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인트랑 별이랑 소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별을 괄호로 감싸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걸 느낌상 굳이 괄호를 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붙는 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소괄호보다는 별이 먼저 붙을 거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사이즈업 요 형식 한 칸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별 한 칸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x64 기준으로는 얘는 8바이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정확히 이 형식, 이 값은 정확히 이 형식을 갖는 새로운 이름 하나 선언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랑 완전히 동치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정확히 원하고 있는 그 형식, 수식을 적을 수가 있다라면 코타 사이즈 붙여가지고 그 한 칸의 크기를 여러분이 바로 재을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몇몇 상황에서는 이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식 그 자체를 여러분이 키보드를 쳐서 기술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의 캐스팅 연산자가 괄호 열고 닫고 괄호를 묶도록 해놓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그건 그러고 다시 돌아가서 파이썬 동네에서도 여러분이 봐봐요. 얘를 괄호로 묶어서 진행하셔도, 자,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지금 여긴 괄호로 묶은 수식이랑 준단항 연산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랑 똑같이 나와요. 요 괄호 열고 인트 괄호 닫고를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얘는 괄호로 묶어놨을 뿐 그냥 인트 적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C 동네에서는 형식 이름이냐 변수 이름이냐 등등 걔네들이냐를 양분을 해가지고 어떤 이름을 다룬다라면 파이썬 동네에선 그런 거 전혀 없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트는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해봅시다. 자, 요거 이제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지금 인트는 프린트입니다. 엔터 치면 3이 나올까요? 아니면 꺼지라고 할까요? 엔터 치면 무려 3.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지금은 int가 프린트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적은 거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3.0 더블값 3.0 출력해줘와 같이 얘기를 한 거고, 따라서 3.0 세 글자입니다와 같이 프린트를 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int는 프린트니까요. 달리 말하면 파이썬 동네에서 모든 이름은 평등합니다. 그게 함수 이름이냐, 변수 이름이냐, 리스트의 이름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형식 이름이냐, 아니면 다른 뭐 모듈의 이름이냐, 그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름의 형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이름의 급이라든가, 물론 이제 이게 로컬 이름이냐 글로벌 이름이냐 그런 것들은 구분하긴 하는데, 아무튼 저거는 파이썬 동네의 특징이고, 일단은 C 동네에서는 이름을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형식을 적고 싶다면 무조건 괄호를 치도록, 좀 더 정밀하게는 수식을 적는 동안 내가 형식과 관련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걸 무조건 괄호를 둘러싸도록 돼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하면 이 캐스팅 연산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럭저럭 성공적으로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이렇게 적어두면 지금 이 캐스팅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주인공에 해당하는 친구가 오른쪽에 분명히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대상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이 이 캐스팅 연산자 붙여놓은 커다란 수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적어놨을 때는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정상적으로 컴파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C 컴파일러 내지는 지금 제가 앞에서 띄워놓는 이 환경상으로는 그 C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될 인텔 CPU가 어떤 더블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하는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cvt 어쩌고 명령어를 써서 컴파일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 명령어를 써서 최종적으로 아마도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을 int 값 3, 2 나오게끔 컴파일을 해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굳이 캐스팅 연산자를 붙여가지고 적어놓은 요 C 프로그램, 요 버전 코드는 이걸 전혀 붙이지 않았던 코드랑 완전히 똑같이 컴파일 됩니다. 완전히 동등한 명령어들로 컴파일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저런 캐스팅 연산자를 붙여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게 마치 원래 붙어 있었던 것처럼 컴파일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그 근거가 뭐냐? 라고 질문한다면 왜 이 덧셈식을 최종적으로 int 값 나오는 덧셈식으로 컴파일 해줬냐라 물어보면 그 근거를 당연히 얘가 지금 는 수식의 우항 자리에 적혀 있고 그에 대비되는 는 수식의 좌항 자리, 수식의 형식이 int 형식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게 만약에 는 수식이 아니라 더하기였다. 그러면 원래 자 파이썬 동네도 똑같잖아요. int 더하기 플롯 하면 플롯이 이기잖아요. C도 마찬가지입니다. int랑 더블이랑 싸우면 기본적으로는 더블이 이겨요. 더블이 우선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더하기 연산자, 그런 이항 연산자, 말 그대로 좌항과 우항이 동등한 느낌으로 서로 승부를 하는 그런 연산자가 아니라 얘는 그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는 연산자예요. 좌항 자리에 우항 계산 결과값을 담는다라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좌항이 int,
좌항이 인트, 우항이 더블이다 하더라도 무조건 좌항이 이겨요. 인트 칸에 이걸 우겨 넣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적는 거기 때문에 인트랑 더블이랑 싸운다 하더라도 좌항이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지금은 인트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항이 졌고 따라서 는수식 좌항, 우항 형식을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마치 우항에 좌항 형식으로 캐스팅한다와 같은 느낌의 캐스팅 연산자가 붙어있는 것처럼 컴파일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랬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지금 넘버 4바이트짜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8바이트 값을 담겠다. 이거를 진짜로 8바이트 우겨넣도록 컴파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칸을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관으로 봐도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내가 원하는 메모리 위 자리에다가 원하는 값을 담는 건데 그 자리가 지금 크기가 얼마가 되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부연하면 자, 왜 지금 이 수식 넘버의 형식이 인트 형식이냐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우리 그 조금 더 이전 시점에 같이 다뤘던 그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링크랑 관련된 얘기도 여기에 묻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좌항의 형식이 인트냐? 왜 이 덧셈식은 최종적으로 인트 값 나오는 수식으로 컴파일을 되냐를 물어보면 이 넘버에 대한 선언의 왼쪽에 인트 세 글자가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여기 인트가 아니라 더블이 적혀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컴파일한다. 다시 x86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그랬다면 자, 봐봐요. 얘는 이제 좌항 형식 더블, 우항 형식 덧셈 결과 더블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사천리로 그냥 더블 값 두 개를 양손에 쥐고 더해서 그 결과를 더블 한 칸에 담는다 같은 느낌으로 우리 전반부 때 봤던 인트 버전, move, add, move 콤보랑 완전히 동등한 느낌으로 컴파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 때는 중간에 더블 값에 대한 인트 값을 구한다와 같은 추가적인 작업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왜 지금은 그 CVT인가 뭔가 하는 걸 안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역시나 요 각각 좌항, 우항 형식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왜 지금 넘버 형식 도 더블이냐 물어보면 요 위에 더블이 적혀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짝 고쳐서 구경해본 요 코드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일단 우리가 디덕션과 관련한 얘기를 슬슬 장을 펼쳐보고 있어요. 컴파일러가 수행하는 디덕션. 자, 이거 여러분 어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막 뭐 프로덕션, 뭐 인덕션, 그 다음 리덕션 등등 다양한 덕트 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이미 단어장 암기할 때 보케브를 어휘 같은 거 할 때 구경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중에 D라는 접두사가 붙은 덕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D는 덜어낸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어마무시한 상황에서 그것들 중에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하나를 골라내는 걸 디덕션이라고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컴파일러의 디덕션은 주로 뭔가의 형식을 찾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수식의 형식에 대해서 디덕션을 수행한 예시를 구경해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는 수식이 최종적으로 인트 값을 인트 한 칸 자리에다가 담는 수식으로서 컴파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 동네에서는 일반적으로 뭔가에 대한 형식을 찾는 디덕션이 거의 대부분 상황에서 발생할 거고 예를 들면 C++라든가 자바라든가 다른 동네에서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의 디덕션이 수행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나는 내 수식을 나중에 컴파일을 할 때 이런 느낌으로 네가 디덕션 해줬으면 좋겠어와 같이 여러분이 직접 그 희망사항을 정의를 해두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날 C++는 그것까지 지원을 해요.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여흥으로 남겨두고 지금 방금 전 봤던 것도 훌륭한 디덕션 예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각 수식의 형식에 대한 디덕션을 수행할 때 우리의 컴파일러는 그 일종의 문맥을 고려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덧셈식이 왜 최종적으로 인트 값 나오는 수식으로 디덕션이 발생했냐를 물어보면 그 근거는 절대로 이 덧셈식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반대편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 6글자짜리 수식의 형식이 인트 형식이기 때문에
그에 입각해서 이 가운데 있는 는 연산자 반대편에 인트 형식 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항에 불과한 이 덧셈식은 최종적으로 캐스팅 연산자 인트 값 나오는 수식으로 디덕션이 발생해서 컴파일이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문맥이 존재하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 연산자 내지는 그 다음 연산자 반대편에 적혀있는 반대편 수식의 형식 등등을 통해서 그 걔네들을 참고해서 디덕션을 수행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우리의 컴파일러는 그 각 수식에 적혀있는 수식으로서 적은 이름들에 대한 선언을 참고해 가면서 넘버 무슨 형식이었지? 다시 한번 선언 확인해보고 그 룩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걔네들까지 포괄해가지고 덧셈식의 형식을 최종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는 는 수식의 우항자리 수식의 형식을 디덕션을 수행을 해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달리 말하면 그 링크라든가 룩업이라든가 그런 작업,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 연결을 수행하는 거는 컴파일 타임에 해준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런타임에 하지 않습니다. C 동네에서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디덕션이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작업을 수행한다. 디듀스를 한다는 곧 요 디덕션이라는 행위 역시나 절대로 런타임에 수행하는 게 아닌 C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에 미리 해주는 작업이다라고 여러분이 고정시켜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것도 다 고려한 다음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 는 연산자는 move를 쓸 거냐, move sd를 쓸 거냐. 지금 같은 경우는 move를 쓰겠다와 같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항자리 수식은 지금 덧셈 자체는 더블 덧셈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int 값을 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cvt 명령어를 하나를 쓰가지고 마치 캐스팅 연산자가 적혀 있었던 것처럼 컴파일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 덧셈은 sd가 붙어 있는 add sd라는 명령어를 써서 더블 덧셈을 하는 거다라고 고정시켜 두고 컴파일이 끝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런타임에는 그냥 거기 적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인텔 CPU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더블 덧셈 하라고 XMM0 레지스터에 담으라고 알았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등등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컴파일 타임에 그 모든 고려들을 다 해놓고 단 한 가지 경우의 수 가장 적합한 걸 찾아가지고 그거에 입각해서 명령어들을 만들어 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엄밀히 본다면 어떤 이름에 대한 선언을 찾아갖고 연결하는 거 광의적인 의미에서 링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엄밀히 본다라면 디덕션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 어떤 이름에 대한 선언은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단 하나가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름을 우리가 유효하게 적기 위해서는 그 이름에 대한 적절한 선언이 예를 들면 적당히 윗줄에, 예를 들면 중괄호 하나 바깥에, 예를 들면 .c8 적당히 위에 이미 적혀 있는 채로 컴파일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 친구가 단 하나 존재해야 됩니다. 0개 존재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여러 개 존재한다라면 이미 그 스코프 규칙이라든가 등등에 입각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 하나를 고른다라고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링크, 연결과 관련한 건 디덕션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얘는 일단은 여러분이 C 동네에서 이걸 논의를 하냐, C++ 동네에서 얘기를 하냐, 자바 동네에서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요 어디까지가 디덕션이고 어디까지가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인지가 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시점, 이제 우리 여러분이 지금 100살 때까지 프로그래머로서 내가 밥벌이를 할 수 있냐 없냐 각을 재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굳이 저 둘을 구분해 가지고 머릿속에 따로 담아둘 필요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약간 느낌이 다를 수도 있다 정도까지만 일단 챙겨두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GPT라든가 잼미니가 여러분한테 답변할 때 그쪽에 대해서 우리 수업의 관점이랑은 약간 다른 느낌의 관점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네 말도 맞다 할 수 있겠네 와 같이 고개를 끄덕거려 가면서 그 친구의 답변이랑 우리 수업에서 배운 거를 통합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저쪽은 일단은 뭐 대충 납득해두고 넘어가자로 해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디덕션은 컴파일 타임에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C 컴파일러는 지금 컴파일 대상에 해당하는 덧셈식뿐만 아니라 그 주변 수식들 내지는 그 각각 들어가 있는 이름들에 대한 선언까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가장 적절한 한 가지 버전을 골라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이 코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이번에는 느낌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자, 지금 봅시다. 이제는 func는 함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rate는 여전히 더블 변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main 중괄호 내용을 보시면, 함수적인 중괄호 내용을 보시면 덧셈식이 적혀 있어요. funk 더하기 rate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과연 정상적으로 컴파일 될 거냐라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얘는 컴파일이 될까요? 달리 말하면 이 덧셈은 무슨 형식 덧셈입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다고 칩시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코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역시나 직관적으로 우리가 자, 위에 있는 거 그래요. 위턴 3 정도로 해둘게요. 그럼 이제 녹색 줄은 안 그어줄 거고, 그 다음에 rate 즉시 빨간 줄을 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구경하시면 얘는 지금 식의 정수 계열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와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더블이랑 얘 봐봐요. 자, 수식 펑크의 형식은 뭡니까, 여러분? 는 선언을 읽으면 되잖아요. 펑크의 형식 지금 뭡니까? 그죠? 지금 선언에 저렇게 적어놨고 함수정이긴 하지만, 그러면 저 네 글자짜리 펑크의 형식은 자연스럽게 그 네 글자를 제외한 다른 거가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구경해 봤듯이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unc는 함수 형식이에요. 나중에 호출하면 인트값 하나 리턴은 함수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C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얘는 지금 함수 덩어리 하나랑 더블 값이랑 더할래와 같이 우리가 적어놓은 셈 치는 거예요. 그러면 C 컴파일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덧셈은 좌항우항 형식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int 더하기 더블 적혀 있다. 그러면은 더블 덧셈을 해야겠구나와 같이 결정을 해줍니다. 이거 지금 C 코드 작성하는 C 프로그래머도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원칙이랑 똑같이 int랑 더블이랑 싸우면 더블이 이긴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 그 짓을 그런 느낌으로 컴파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상정을 해서, 만약에 여기다 넘버 한 다음에 넘버 더하기 웨이트 적으면 얘는 지금 결과적으로 좌항에만 캐스팅 연산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컴파일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int 값에 대한 더블 값을 구한 다음에 add sd 명령어를 써서 더블 덧셈을 하도록 컴파일이 될 겁니다.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덧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C 컴파일러는 int 형식 값에 대한 더블 형식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 인텔 CPU가 구할 수 있는지 같은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덧셈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따로 캐스팅 연산자 적는다라든가 해서 힌트를 주지 않아도 정확히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동작하게끔 컴파일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조금 슬프게도 함수 덩어리에 대한 더블 형식 값을 구하는 방법, 내지는 더블 형식 값에 대한 함수 덩어리 하나를 만드는 방법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덧셈식은 좌항과 우항의 형식을 맞추는 게 현재 불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오류 메시지는 조금 요상하게 나오고 있고, 이 친구가 시키는 대로 여기다 rate 대신에 예를 들면 1 같은 거 적어두면 이번엔 또 다른 쪽이 꺼지라고 하기는 한데, 요번 이따 이 예시 코드에서 구경해 보기로 하고, 아무튼 얘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도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하라는 건지 감이 안 오는 게 정상이고, 실제로도 지금 즉시 빨간 줄을 끄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func에 대한 선언, rate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에 입각하면 우리가 지금 함수 형식에 대한 더블 형식 내지는 그 반대 값을 구하는 방법을 C 컴파일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빨간 줄을 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스럽게 컴파일 타임에 오류가 나는 거예요. 자, 얘가 오류가 나는 이유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다라면 여기서 우리가 비로소 이 친구를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void obj 세미콜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obj 더하기 weight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 void라는 이름을 적어서 선언을 적어놨어요. 따라서 obj는 void 형식 변수 이름입니다. void 한 칸짜리예요. void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변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rate는 똑같이 더블 형식 변수 이름이에요. 따라서 이 덧셈식은 지금 void 값 더하기 더블 값을 하겠다와 같이 우리가 적은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C 컴파일러는
보이드 형식 값에 대한 더블 형식 값을 구할 수 있거나 그 반대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이 덧셈식의 좌항 우항을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디덕션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즉시 빨간 줄을 끊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선 이제 오류 메시지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식에 산술 또는 포인터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드 형식이 있음. 아무튼 보이드가 마음에 안 든다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여기 인트 형식이 있어도 되고, 그다음에 3.5f 플롯 형식이 있어도 되고, 아니면 심지어 캐릭터 형식이 있어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형식이 아닌 보이드 형식 수식을 적어놨기 때문에, 좌항의 형식이 보이드이기 때문에 이 덧셈식을 어떻게 컴파일 해야 될지 모른다와 같이 오는데, 즉시 빨간 줄을 그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이전에 본 거랑 동등한 느낌이에요. 두 좌항 우항 형식, 쟤네가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 파악하려면 걔네에 대한 선언을 보고 그거를 근거로 삼아서 이제 디덕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개의 형식을 구했어요. 보이드랑 더블입니다. 근데 방금 전 얘기했던 그런 느낌의 방법을 우리 SC 컴파일러는 모르기 때문에 나 이 덧셈식 컴파일 못 해주겠네 와 같이 빨간 줄 그어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선언만 읽어도, 두 이름에 대한 선언만 읽어도 이 덧셈식이 노답이다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조차도 즉시 빨간 줄을 긋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보이드라는 친구, 보이드 스페시파이어에 대해서 정식으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이드 스페시파이어입니다. 자, 보이드 무슨 뜻입니까? 영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이드.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보이드라는 단어가 가장 여러분이 높은 확률로 볼 수 있을 만한 분야는 이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보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사면 보증기간 6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배터리 보증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생각해 봅시다. 아이폰 최신 버전을 샀어요. 보증기간 1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폰 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고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하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면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폰 이제 수리 서비스 센터 가니까 이거 아직 보증기간 안에 아직 경과되지 않았네요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제품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당신이 원래 아이폰으로 유튜브 영상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건데 저희의 불찰로 당신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지는 이제 동일한 기종의 새로운 기계를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같이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제공한 그런 거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기한 안에 는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우리가 원래 제시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라는 걸 보증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보증을 우리가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는 거니까, 기계가 하는 거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고양이가 재채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뭔가 불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 회사에서 다 지겠다 이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이폰이 갑자기 안 켜진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기회를 무료로 수리해준다라든가 아니면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리퍼비시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리퍼 제품, 테세우스의 아이폰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제공을 한다라든가 와 같이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라는 게 이 워런티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컴퓨터쟁이들 중에 몇몇은 봐봐요. 여러분 갤럭시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그런 친구들도 결국은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 부품들을.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자 봐봐요. 집에 가서 쿠팡이라든가 중국산 쇼핑몰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예를 들면 갤럭시 분해용 드라이버 같은 식으로 검색하면 키트를 팝니다. 그걸 이제 배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 아이폰 뚜껑 따는 방법 같은 것들이 쫙 나와요. 그런 걸 이제 구경한 다음에 여러분이 전용 도구를 써서 내 핸드폰 뒷면 뚜껑을 깐 다음에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부품을 직접 손으로 만진다라든가 아니면 뜯어버린다라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봐봐요. 내가 지금 요 액정 보호 필름 사이에 눈곱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아이폰을 교체를 받고 싶다.
하는 상황에서 굳이 뒤에 있는 뚜껑을 딴 다음에 원래 잘 동작하던 부품에다가 예를 들면 침을 바른다라든가 걔를 살짝 가위로 끊어버린다라든가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잘 동작하지 않는 아이폰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이제 서비스 센터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거 어제부터 잘 나오던 거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화면이 안 켜져요. 징징징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는 눈곱이 안 들어있으니까 내가 좀 더 편하게 유튜브 영상 볼 수 있겠지. 희망사항에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수작질을 해둔 몰래 부품을 망가뜨려둔 그 아이폰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슬프게도 그런 수리하시는 분들 이제 전작과 졸업하신 분들일 거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임의적으로 분해를 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얼마든지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면 그걸 다시 붙인다라고 했을 때 다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봉을 한 적이 있음이라는 티가 난다라면 이거 저희가 절대로 무료로 해드릴 수 없습니다. 돈을 내시든가 그냥 이 기계 들고 가시든가 하십시오와 같이 판정을 받으시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이 얘는 이제 좀 극단적인 비싼 제품들에 대한 케이스고 그보다 좀 더 저렴한 좀 더 이제 개봉의 위험성 같은 게 적은 제품들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 봐봐요. 뚜껑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티커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스티커를 따면 반품하실 수 없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내용물이 적혀 있는 스티커를 여러분이 구경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핸드폰 살 때 처음에 박스에 붙어 있던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적혀 있던 게 이제 이런 느낌의 표현을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신 적 있다라면 적절할 것 같아요. 워런티 보이드라고 적혀 있는 스티커를 걔가 조금 특수 제작한 스티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걔를 한 번이라도 띈다면 다시는 원래 상태로 붙여놓는 게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단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커를 한 번이라도 띈 흔적이 있다면 내용물을 한번 열어본 적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그러면 보증기간 안에 아직 기한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무료 수리라든가 교체라든가 등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 보이드라는 단어 어디서 아마 가장 많이 들어봤냐? 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시죠. 요 보이드는 무슨 뜻입니까? 워런티가 보이드해진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이게 지금 계약인 거잖아요. 약속인 거잖아요. 그게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계약서 자체가 증발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이 보이드라는 단어는 절대로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봐봐요. 이런 보이드라는 단어 두 번째로 여러분이 들어볼 만한 것은 그 우주, 코스모스 막 그런 거랑 관련한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그런 거 영어로 들어보면 보이드라는 단어를 봤을 수도 있어요. 우주 공간, 광활한 공간, 몹시 보이드하다, 공허하다와 같은 느낌의 표현을 여러분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딘가에는 뭐 두 번째 태양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는 지금 누군가가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라 기말고사 준비할 수도 있고 등등인 건데 단지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외계인이 살고는 있는지 별이 지금 몇 개가 있는지 그 별들 주위를 도는 행성, 위성 등등이 몇 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보이드는 없음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른다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지금 가져가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보이드라는 요 네 글자 스페시파이어를 여러분이 형식 이름으로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요 형식 이름은 우리 이전에 본 적 있는 그 차, 인트, 플로, 더블과 같이 C 컴파일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형식 이름이에요. 그러나 C 컴파일러는 요 보이드가 형식 이름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이드 형식 한 칸짜리 변수에 대한 선언 내지는 예를 들면 세 칸짜리 배열에 대한 선언을 적거나 한다면 보통은 컴파일 타임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걸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이드가 형식 이름이란 걸 알고 있지만 걔를 쓰는 거를 막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우리가 그걸 써서 덧셈식을 구성해 놨더니 좀 꺼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 예시 코드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면 자, 복붙해 왔습니다. 얘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어요. 얘는 왜 갑자기 이런 아이콘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선언이 3개가 적혀 있고 사이즈 오브 수식이 하나가 적혀 있는 상태예요. obj라는 이름, 넘버즈라는 이름, rate라는 이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요 obj 지금 뭡니까? obj 형식은 뭡니까? 지금 여기는 declarator 비어있고 specifier 하나만 적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obj는 아까 봤던 그 void 형식 변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우리가 로컬 이름이 되게끔 메인 중괄호 안에 이 선언을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얘는 automatic 위치를 가실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우리가 extern이라든가 그런 걸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언은 이제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 됩니다.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이 한 줄만 읽고 ampersand obj 값 내지는 size of obj 값을 바로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정의를 수반은, 자, 컴파일러가 정의를 수행한다는 건 어떤 뭔가에 대한 상수값을 정의를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size of void랑 address of void를 알고 있어야, size of void를 알고 있어야 address of obj를 지금 정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과제 넘버 2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줄 때 C 컴파일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각각의 이름들에 대한 칸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마련해 주는 거예요. 어드레스 옵 값을 적당히 플러스 4, 플러스 8과 같은 느낌으로 적당히 듬성듬성 띄어가지고 각각의 값을 정의를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obj에 대해서 나중에 몇 바이트를 써야 되는 거냐를 알아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obj는 void 한 칸짜리입니다. 따라서 obj 자체의 크기를 우리가 구하려면 void 한 칸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C 컴파일러는 void가 형식 이름이라는 걸 알지만 size of void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즉시 빨간 줄 끄고 있고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불완전한 형식, void 은는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형식, 그러니까 불완전, incomplete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처음 등장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얘가 만약에 void가 아니라 이미 C 컴파일러가 정확히 그게 뭔지 알고 있는 형식 이름을 적었었다라면 얘는 지금 컴파일이 됩니다. 왜냐? size of int를 알고 있기 때문에 size of obj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걸 토대로 address of obj를 다른 이름들에 대한 칸이랑 겹치지 않게 해두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void는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ize of void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즉시 빨간 줄을 긋고 있어요. 자, 넘버즈의 형식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넘버즈의 형식은 뭡니까? 자, 이거 지금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넘버즈의 형식은 지금 보시다시피 int 대괄호 형식이에요. 맞죠? 그리고 조금 슬프게도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정확히 그 형식이 몇 바이트짜리인지를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형식이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직접 리터럴을 적어서 그 형식이 정확히 int 3칸짜리 배열 형식이다라고 우리가 그 내용을 정의를 잘 해뒀더라면 우리의 C 컴파일러도 요 넘버즈라는 이름에 대한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얘는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못하면 오류인 상황입니다. 지금은 할 수 있고 뭐 여러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12바이트짜리입니다. 와 같이 정할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또는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내가 직접 대괄호 안에 리터럴을 적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한 줄만 읽고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지금 이니셜라이저 각 보니까 넘버즈는 3칸짜리가 가장 적절하겠네 와 같이 디덕션을 할 수가 있도록 여러분이 내용을 잘 적어 두었다라면, 잘 정의해 두었다라면 얘는 역시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C 컴파일러는 이런 상황에서 int 3칸짜리 배열입니다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디덕션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이 넘버즈는 3칸짜리여도 되지만 7칸짜리여도 되고 100칸짜리여도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니셜라이저 부분을 보고 아마도 프로그래머가 기대하고 있을 가장 적합한 거 하나를 지금 골라준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은 컴마 2개로 구성해놨으니까 3으로 결정을 해준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한 줄, 이 선언에다가 적절히 내용을 적어놨다라면
C 컴파일러도 정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둔 내용만으로는 넘버즈의 형식은 int 대괄호 열고 닫고 형식이에요. 그게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걔 사이즈 옵이 결정되거나 할 텐데 일단 이 형식 자체는 아직까지는 불완전하다라고 지금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 int 배열이 정확히 4냐 8이냐 10이냐 등등을 C 컴파일러가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드레스 오브 넘버즈 등등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지금 이 넘버즈의 형식이 아직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면 성공인 거예요.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대괄호 안에다 리터럴을 적어 두었냐에 따라 어쩔 때는 한 칸짜리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세 칸짜리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론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문제는 프로그래머 놈이 이 넘버즈가 정확히 몇 칸짜리인지를 적어두지 않고 이니셜라이저도 달아두지 않고 세미콜론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F5라든가 누르면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이 한 줄만 보고 사이즈 오브 int 배열 내지는 사이즈 오브 넘버즈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꺼지라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이 형식은 불완전하다. 네가 지금 넘버즈의 형식을 완전하게 나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같은 느낌으로 오류를 내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오류가 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보이드, 그 우주 공간의 크기가 얼마냐? 그 누구도 확답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모릅니다. 거기에 지금 int 값이 담겨 있을지, 더블 값이 담겨 있을지, 캐릭터 한 칸이 담겨 있을지 등등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의 크기를 어떻게 잽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위에 부분이라면 아래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넘버즈가 몇 칸짜리인지 C 컴파일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반면 이제 레이츠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 줄 끊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extern specifier를 붙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선언, weight에 대한 선언은 더 이상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C 컴파일러는 진짜로 이 선언을 읽고 지금 시점에 size of weight, address of weight를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링크를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eight의 형식은 그냥 이대로 놔두고 가는 겁니다. 얘는 더블 대괄호 형식이야. 걔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링크해서 쓰면 되겠지와 같은 느낌으로 그냥 해놓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튼 weight는 배열 형식이구나까지만 기록해 둔죠. 그래서 얘는 허용이 됩니다. C에서. 왜냐? size of weight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weight에 몇 칸짜리인지를 알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 밑에 있는 요 친구는 지금 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굳이 size of 연산자를 붙여서 size of weight라는 수식을 적어놨습니다. 이제는 이 수식을 컴파일 할 거면 빼도 박도 못하고 저 size of weight 값을 알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지. 자, 이 수식은 무조건 상수 수식이란 말이에요. size of 값은. 자, 여기에 만약에 size of 예를 들면 3 했다라면 이 친구는 int 한 칸의 크기가 나올 겁니다. 3.5 했다라면 더블 한 칸의 크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수식 weight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걷다가 size of 연산자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weight에 대해서 컴파일러 본인이 정의해둔 size of 값을 내가 여기서 꺼내서 쓰고 싶다라고 프로그래머가 정해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본인이 정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빨간 줄 긋고 있고 지금 보시면 불완전한 형식은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size of 연산자가 아니라 ampersand 연산자를 붙였다라면 얘는 됩니다. 나중에 링크 받으면 되는 거예요. address of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weight 대괄호 0 같은 것도 됩니다. 일단 안 될 건 없어요. 제 배열 형식이고 대괄호 붙이면 더블 한 칸 나오는 거잖아요. 걷다 3.5 담는다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weight에 대한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 예를 들면 다른 .c 파일에 적혀 있고 other.c라 칩시다. 이런 데다가 제가 더블 weight 3칸짜리와 같이 해놨다면 여기서 지금 3.5를 담는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other.c에서
요 선언을 읽고 정의해둔 바로 그 스태틱 위치, 맨 앞에 칸에다가 3.5를 담겠다와 같이 컴파일이 될 수 있어요. 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링크 받아서 나중에 쓸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어드레스를 쓰는 건 가능한데 얘는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요건 조금 이따 슬라이드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걸 적어놨다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C 컴파일러도 rate, address of rate를 지금 정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튼간에 rate가 버블 3칸짜리 배열이라면 size of 나중에 한다라면은 83에 24바이트인 셈 치면 되겠구나 같이 알고 넘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그걸 여기서 정하지 않고 내려갔기 때문에 아래에서 지금 털릴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 돌아가서 정리하면, 자, 이 두 선언은 즉시 빨간줄 끄고 있고 오류 메시지 확인해 봤더니 불완전한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다시 얘기하면 이 두 선언은 지금 현재 위치상, 그 다음에 우리가 따로 extern specifier라든가 붙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고 정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한 줄만 읽고. 그러기 위해서는 size of obj 내지는 size of void 한 칸, size of numbers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토대로 겹치지 않게 서로 다른 address of 값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류를 내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컴파일러는 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할 수 없어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무언가의 형식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 넘버즈는 어쩌면 인트 2칸짜리 배열일 수도 있고 4칸짜리 배열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3칸짜리 배열이다 와 같이 지정하는 거는 절대로 C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전자동으로 지 맘대로 생각해서 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대괄 안에 리터럴을 적거나 아니면 적절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컴마 해가면서 이니셜라이저를 붙여두거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입각해서 size of numbers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든 가능성을 전혀 우리가 케어를 하지 않고 그냥 대괄호 안에도 비워둔 채로 이니셜라이저도 붙이지 않은 채로 적어두고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이 선언만 보고 현재로서는 넘버즈가 몇 칸짜리인지 정할 수가 없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형식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 어떤 형식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거는 역시나 프로그래머의 몫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럴싸하죠. 그럴 수도 있겠나 생각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어떤 선언이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 아니라면 불완전한 형식을 사용하는 선언을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지금처럼 rate의 형식은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왜냐? size of rate를 지금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ddress of rate도 여기서 정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링크 받아갖고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이미 정의돼 있을 상수값을 사용해야 한다와 같은 시점에는 위에서 본 거랑 동등한 불완전성과 관련한 incomplete하다와 같은 느낌의 오류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수업에서는 1도 중요하지 않기는 한데 우리 그 링크 얘기했잖아요. 협의적인 의미에서 링크할 때 우리가 중시해서 봤던 거는 그 ampersand 값, address of 값이 링크의 대상이다. 라는 걸 우리가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는 size of 값은 링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여기다가 우리가 3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size of rate가 여기서 24바이트다 라고 결정났다 하더라도 여기서 여러분이 잠깐 이걸 해주네? 아마 안 해줄 건데 조금 있다가 지웠다가 다시 적으면 이거 오류가 날 겁니다. 그리고 오류가 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링크를 해주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출력하면 24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치 상수 값은 링크의 대상인데 size of 값은 기본적으로 링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어떤 형식이 완전하게 만드는 거를 다른 파일에서 대리로 한다라든가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얘기해 두고
얘는 왜 빨간 줄 안 꺼주니? 정신 차려 이놈아. 오케이, 다시 꺼주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동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얘는 조금 오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상한 짓 여러분이 하면 오작동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목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협의적인 링크의 대상은 아니다라 봐주시면 좋겠고, 자,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보이드가 형식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보이드가 구체적으로 무슨 형식인지 완전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드 형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봐봐요. 넘버즈의 형식은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키보드 좀 더 치면 됩니다. 대괄호 안에 리터럴 하나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C동네에서는 인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보이드 형식이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 정의할 수 없게끔 강제적으로 규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드 형식 자체가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는 형식으로서 말한 데 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반드시 불완전한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보이드라는 형식을 쓰는 핵심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C 컴파일러가 미리 준비해둔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데디케이티드 불완전한 형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컴파일러 본인은 물론 그 어떤 프로그래머도 이 보이드 형식이 구체적으로 뭐다를 정의할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size of void 또는 void 값과 더블 값을 더하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을 다 모르는 상태로 우리의 코드를 컴파일을 진행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일반화해서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 알아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void 형식 이름 내지는 수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혀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목표로 한다라면은 사용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석 장 남았으니까 요 예시 구경해보고 그다음에 뒤에 마무리 멘트까지 치고 그다음에 여러분 예시 코드 열어보세요 말씀드리고 중간 쉬는 시간 가집시다. 자, 예시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요. 우리 이전에 예시 코드에서 저 보이드 형식을 쓰인 적이 있다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구경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의 return 형식이 보이드인 거예요. 얘는 달리 말하면 저거 호출하면 나한테 보이드 값을 하나 준다 이겁니다. 함수 호출식의 형식이 보이드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적어놨다라면 자 봐봐요. 이게 만약에 int였다. 그 다음에 return 3.5를 한다. 그 다음에 내가 int 변수 이름 하나 있다 칩시다. 넘버 자리에다가 func의 return 값을 담는다 같이 한다면 얘는 최종적으로 3.5에 대한 int 형식 값을 return 해주겠죠. 따라서 3을 return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넘버 자리에 담을 거예요. 따라서 이 는수식 계산하면 넘버 자리에는 3이 담겨있게 될 겁니다. 얘가 이제 뭐 전부 다 int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의 return 형식이 void다라면 이 부분을 막는 거예요. 여기서 오류가 납니다.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그래 func의 return 형식이 void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의 C 컴파일러는 void 형식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는에서 막힙니다. 왜냐? 지금 이 는 수식은 좌항이 무조건 우성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좌항의 형식은 int고 우항의 형식은 void인데 얘를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려면 우리가 여기다가 캐스팅 연산자 붙어있는 것처럼 컴파일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은 void 형식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그걸 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털리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캐스팅 연산자 우리가 적지 않았을 때는 는수식에서 오류가 나고 있고 void 형식의 값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싸하죠? 자, 그래서 return 형식이 void다. 어떤 함수에 대한 return 형식이 void다라는 건 이거를 호출하는 함수 호출식 적는 입장에서 얘가 나한테 int 값을 줄 거야. 더블 값을 줄 거야. 아니면 예를 들면 int 별 값을 하나를 줄 거야. 그 어떤 가정도 합리적으로 할 수 없게 막아둔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지레짐작할 수 없는 겁니다.
보이드는 원래 인트야. 보이드는 원래 더블이야. 와 같은 식으로 상상을 하는 걸 무조건 막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return 값을 n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끔 막아두는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퀴즈입니다. 자, 지금 얘는 오류가 납니다. 그러면 얘는 과연 오류가 날까요? 자, 봐봐요. 수식 펑크는 함수 형식 있잖아요. 그다가 괄호 열고 닫고를 했습니다. 함수 출식을 적어놨어요. 이 함수 출식의 형식은 뭡니까? 역시나 여러분 기계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 함수 정의 첫 줄에서 펑크랑 괄호 열고 닫고를 빼면 남는 건 보이드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 수식은 보이드 형식 수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오케이 좋습니다 하고 얘 지금 빌드 성공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이드 형식 수식을 적는 게 막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세이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플러스 3을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털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보이드 형식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보이드 형식 값이랑 인트 형식 값이랑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는 예를 들면 뭐 사이즈 오브 펑크라든가 를 적으면 털린다라 봐주시면 돼요. 얘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보이드 형식의 사이즈를 모르기 때문에 털리는 거예요. 뭐 얘는 지금 뭐 L밸류 수식이 아니니까 털리니까 얘는 일단 그거를 치고 아무튼 보이드 형식 수식을 적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를 더 나아간다라면 거기다 이제 연산자를 추가로 붙여가지고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또는 여러분이 어떤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사용을 하는 어떤 문장의 특별한 자리에다가 수식을 적는다라고 하면 오류가 난다 봐주시면 돼요. 자, 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if문의 if 부분 조건식입니다. 저거 계산했을 때 이제 파이썬으로 치면 true 또는 false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C로 치면 저거 계산한 결과값이 0이냐 그렇지 않냐 non zero냐 에 따라서 요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도록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어떤 보이드 형식 값은 0이다, 어떤 보이드 형식 값은 0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그걸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드 형식 수식은 저런 조건식 적는 자리에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도 역시나 동등한 느낌으로 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사용을 하려고 시도를 한 거고, 보이드 형식이 불완전한 형식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지금 털리고 있다라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수식을 맨 땅에 적고 그 계산 결과값을 새로 어딘가에 사용하기 위한 다른 부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완성을 해버리시는 거까지는 지금 세이프인 겁니다. 그 누구도 펑크의 return 값을 그게 무슨 형식이다, 뭐다, 무슨 값이다 같은 것들을 전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세이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 첫 번째 예시일 거고, 두 번째 예시는 요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봐봐요. void obj는 털리잖아요. 그죠? size of obj를 구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별 ptr 세미콜론을 한다 칩시다. 얘는 과연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size of ptr은 얼마입니까? 일단 ptr은 포인터 변수의 이름이잖아요. 별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변수 이름입니다. 그러면 ptr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x64입니다. 기본 세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자주 구경해봤던 ptr의 크기는 8바이트입니다. 별 하나만큼의 크기를 가져요. 우리 지금 64비트 시스템이니까 8바이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보이드 형식이 무슨 형식인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 이 선언에 대해서 이 새로운 이름 ptr에 대해서 C 컴파일러가 정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보이드가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는 전혀 알 바 아닌 겁니다. C 컴파일러는 별 하나가 몇 바이트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ptr은 별 하나를 담는 변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8바이트구나. 만약에 얘가 뭐 3칸짜리 배열이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4바이트 뜨겠죠? 등등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원한다라면 ptr은 0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void ptr2가 있다 칩시다.
그다음에 PTR은 PTR2와 같은 식으로 적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얘는 지금 별 한 칸에 별 값 하나를 담는 겁니다. 8바이트 자리에 8바이트 값을 담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이드가 무슨 형식인지 몰라도 돼요. 자, 달리 말하면 PTR은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PTR은 별 있잖아요. 포인터 값 하나를 담아둡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붙는 게 이제 인트였다면, 얘가 만약에 인트였다면 PTR2 따라가면 인트 한 칸이 나옵니다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별을 따라가면 인트 한 칸이 나옵니다. 더블 한 칸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PTR은 지금 포인터 값이 담겨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얘를 따라갔을 때 당신은 절대로 거기에 지금 인트 칸이 담겨 있냐, 더블 칸이 담겨 있냐, 인트 3칸짜리 배열이 담겨 있냐, 심지어 인트 값을 리턴하는 함수 덩어리가 있냐를 당신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를 의미한다라 봐주시면 돼요. 따라가면 정확히 뭐가 있는지를 아무튼 몰라 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둔 거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은 별 하나 담을 만한 자리에 별 값을 하나를 담는 걸 C에서는 허용을 해줍니다. 지금 PTR2에는 int 별 값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void 별 값 하나 담을 자리에다가 PTR 자리에다가 별 하나를 담는 게 가능해요. 8바이트 8바이트니까 이걸 그냥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막는 거예요. PTR이 가리키는 바로 그 칸에다가 3을 담는다와 같은 짓을 막는 겁니다. 얘는 지금 봐봐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우리 이전에 본 적 있는 거잖아요. 얘는 별 PTR2는 3 하면은 PTR2의 형식이 이거란 말이에요. 별 PTR2까지 적으면 얘는 지금 이제 int 형식 L밸류 수식이 됩니다. 이 PTR2에 담겨있는 값을 가지고 메모리 위에 거기를 방문하면 int 한 칸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넘버에 대한 한 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걷다가 3을 담는다라는 건 곧 넘버 자리에 3 담는 거랑 동치가 되는 거예요. 현재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얘는 int 한 칸에 int 값 하나를 담는 정상적인 는 수식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막히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PTR이 더블 별 형식 변수 이름이었다면 그러면 더블 한 칸에 int 값 하나를 담는다 하기 때문에 CVT 명령어 쓰면 이 는 수식을 컴파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PTR에 있는 별을 따라가면 void 한 칸이 있다와 같이 적어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왼쪽 수식은 현재 void 형식 수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C 컴파일러는 int 값에 대한 void 형식 값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는 수식 좌우항을 맞추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빨간 줄 긋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나 퀴즈예요. 여러분 봐봐요. 얘는 과연 허용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수식 별 PTR의 형식은 뭐죠? 자, 우리 계속 강조했듯이 요거 복붙한 다음에 별 PTR을 빼면 됩니다. 별 PTR의 형식은 void입니다. 달리 말하면 얘는 지금 void 형식 수식을 적은 게 맞아요. 그러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void 형식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내지는 그 void 형식 자체의 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다른 연산자를 전혀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void 형식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어디다 쓴다라든가를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세이프인 거예요. PTR에 담겨있는 별 값을 가지고 메모리 위에 그 근처를 왔다 갔다 정도까지만 하다 끝낸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은 거고, 실제로는 이 별은 사실상 무시가 될 겁니다. 굳이 거기 담겨있는 값을 꺼내온다라든가 하지 않는 이상 거기 지금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세이프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거기 담겨있는 void 형식 값을 int 칸에 담는다라든가 그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라든가 등등을 시도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나 void 사실 잘 몰라 꺼져 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일련의 선이 존재하는데 그 선이 어디까지냐, 그 형식이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 알아야 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불완전한 형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뭔가 지들 마음대로 같이 느껴지겠지만 일단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얘는 별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변수 이름 그냥 적고 끝난 겁니다. 심지어 얘는 L밸류 수식도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 값을 하나를 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건
수식 PTR을 다룬 게 아니라 수식별 PTR을 다뤘다라 봐주시면 돼요. 달리 말하면 보이드별 형식 수식이 아닌 보이드 형식 수식을 다뤘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뭐 얘는 허용되지만 얘는 당연히 허용이 안 되겠죠. 한 칸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세 칸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요 정도 짚어두면 요 보이드라는 친구에 대한 그럴싸한 의미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긴 몰라와 같은 느낌으로 적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긴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러나 걔가 지금 인트인지 더블인지 배열인지 함수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위턴 형식이 보이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호출하면 너한테 인트 값 줄 거야, 더블 값 줄 거야, 별 하나를 줄 거야. 그 어떤 것도 지레 짐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컴파일하면 줍니다. 보이드 형식은 int 형식으로 컴파일이 돼요. 그래서 EAX 레지스터에다가 뭔가를 담게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 호출식 적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EAX에 담겨 있는 건 네 마음대로 꺼내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는 용도로 이 보이드 스페시파이어를 여러분이 적어가면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 봤던 두 가지 케이스, 이 별 할 때 보이드 별 쓰는 거, 위턴 형식을 보이드로 지정하는 거, 두 가지 케이스만 케이스 스터디로 여러분이 구경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느니 그냥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 납득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불완전한 형식과 관련한 얘기는 이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고, 그게 우리 수업 마지막 진도 나가는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보이드 형식은 불완전한 형식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드디어 우리가 인트로가 끝이 납니다. 우리 한 학기 수업 최종 버스는 현재 예시 코드로 지금 적혀 있어요. 날로 먹으려고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예시 코드 열어보시면 주석이 막 300줄, 500줄씩 적혀 있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잠깐 중간 쉬는 시간 가지면서 뭐 출석 체크해드리고 해서 전반부를 끝을 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예시 코드 구경하는 건 일단은 기본 세팅은 여러분 개인별로 각자 페이스에 맞게 진행하시고 중간중간 궁금한 거 생긴다라면 저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후반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푸시면 진짜로 그 7개의 파일에 있는 걸 구경해, 7개 맞나? 7개가 맞아요. 0번부터 스타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거 앞에서부터 살짝 구경해 보시고 거기 주석으로 적혀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수업 내지는 지난 학기 어쩌면 들었을 수 있는 또는 이번 학기 지금 목요일 오후반 듣고 있는 파이썬 수업에 이어서 약 1년 정도 어치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걸어왔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 컴퓨터로 내가 뭔가 해보겠다, 100살까지 내가 프로그래머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은 겪어가는 고비라고 생각해 주시고 살짝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이 그 적혀있는 내용물을 납득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 번만 해두시면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른 내용들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좀 더 유연한 C코드 수식 내지는 그런 수식들을 나중에 적을 수 있게 해주는 C 선언들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적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파이썬 그 GitHub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소스 코드를 까서 구경해 보린다라든가 와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고 일단은 촬영은 녹화 잘 되고 있겠지?